무더운 여름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습도가 높고 장마철에는 대기 중에 있는 기압이 떨어져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척추 주변 조직이 팽창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커진 조직이 신경을 건드리며 크고 작은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가 종아리까지 너무 아파하고 길을 못 갔어요. 가다가 막 주저앉아 뛰고 막. 엉치 아프 두 다리가 땡기고 종아리가 아프니까 요들은 못하지 잘 걷지를 못하고. 일상생활 할 때 많이 불편했고 시내나 나가려든가 어디 가려면은 맨발등을 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상 속 허리 통증은 단순 허리 통증인지 질환에 따른 통증인지에 따라 증상과 치료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질환이 오래 지속되거나 방치하게 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인 사측방 경유 유압술의 모든 것을 강경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라고 한다면 보통은 크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치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진행하느냐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수술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보통 보존적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을 먹고 물리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치료부터 이제 침습적인 치료라 그래서 주사나 시술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수술을 통한 치료,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질환의 상태나 어떤 이제 사람의 컨디션 혹은 이제 그날의 상황 혹은 이제 환자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지를 환자분하고 의사가 이제 둘이서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척추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사측방 경유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의학 용어로는 올립이라고 해요. OLIF라고 하는데, 허리 이제 관련 질환, 특히 이제 디스크나 뭐 협착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한 협착증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보통 허리는 여러 개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느 한 관절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서 관절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그 안에 신경이 눌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허리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전방전이증 같은, 그러니까 허리 척추의 배열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틀어진 배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배열을 교정함과 동시에 이 그 척추를 잡아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이름이 바로 이제 추체관 유압술이라 그래서, 사람은 전후좌우라는 사방, 이게 네 가지 방향이 있듯이 들어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정의된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옆구리로 들어가서 신경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뼈에다가 바로 접근을 하되, 이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출혈이나 혹은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이런 사측간 추체 유압술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방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월등하게 피나는, 그러니까 출혈의 정도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상처도 크지 않고 근육도 많이 헤집어 놓지는 않아서 감염이나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사측방 경유 유압술입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조금은 시원한 수요일 오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백인수 할머니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1월에 받은 수술 덕분에 지금은 마음껏 걸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통증으로 힘든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왼쪽 다리가 종아리까지 너무 아파하고 길을 못 갔어요. 가다가 막 주저앉아 뛰고 막. 많이 심하게 그런 거는 한 1년 정도 그랬고, 뭐 조금씩 아픈 거는 막 한 3년 넘게 그래도 막 아들이 또 막 엄마 그걸 샀다 죽으면 왜 할 거고 하면서, 죽어도 나 사갖고 살아보고 죽어야지, 이때 고생해가고 왜 그렇게 살라 하느냐고 막 무조건 아들 끄고 올 때 딸이 왔어요. 제일 좋은 거야.
허리가 안 아프면 좋지요. 첫째 걸으니까 다리가 안 아팠어요. 예, 그게 제일 좋고 또 이제 오만 데 다 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죠? 그렇겠네요. 예, 예. 처음에 어머니 오셨을 때 저희 쪽에서 거의 이제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막 구부러져 있고 네. 옆으로 뒤틀려 있고 아파서 다리도 못 들고 막 다리를 못 움직이지. 맞아요. 그때 저희 이쪽으로 오실 때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그죠? 네. 못 걸어가지고 그때 다른 데서 뭐 수술도 네. 못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계속 확인해온 사진은 이제 괜찮고 잘 유지되고 있고 처음에 이제 허리가 한쪽으로 많이 내려앉고 기울어지고 뒤틀려 있어가지고 예, 허리라인 못 앉아갖고. 맞아요. 예.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힘도 빠지고 한쪽 다리로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 비틀어진 허리를 교정을 해가지고 일자로 좀 세워놓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실 예. 정도로 많이 허리가 정말 많이 펴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어쨌든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보조기도 안 차도 될 정도로 네. 시간은 많이 흘렀으니까 한 번씩 이제 점검차만 들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점검차 들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상태나 이런 거 확인해 드릴게요.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백인수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똑바로 허리를 펴기가 힘들다. 이제 계속 허리가 굽쳐져 있고 쭈그러든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똑바로 서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좌측 허벅지 다리 쪽으로 심한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걷기도 되게 힘들어서 뭐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측방 경유 유압술은 기존 척추 수술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출혈량도 감소시킬 수 있어 수술 다음 날 바로 보행이 가능할 만큼 일상 회복 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척추체 주위 조직인 근육, 척추인대, 척추뼈 등 신경 손상이 적어 당뇨병, 고혈압 등의 내과 질 환자나 고령층도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제일 먼저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어머님이 허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뒤틀려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성인 척추 측만증이 되게 심하게 있었고 MRI에서도 이제 좌측으로 협착증이 심하게 나타나 있고 왼쪽 신경이 좀 눌려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었고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교정하는 수술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청소한 다음에 이렇게 인공뼈 도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해놓고 충분히 높이가 올라가고 뼈가 벌어지면서 원래대로 이렇게 좌우 가라앉은 부분이 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서 교정을 해놨고 그 교정된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스크류 고정핀을 여러 군데에서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집어넣은 인공뼈 도막이 잘 붙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 임시적으로 잡아주는 핀 구조물을 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많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한 후에는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와서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교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MRI 사진도 수술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좌측의 협착증 부분은 인공뼈 도막을 넣음으로써 넓어져서 공간이 풀린 협착증 부분이 추강호 협착증 부분이 풀려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보행이 확 정상으로 된 건 아니고 수술한 이후에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보행 연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재활 치료나 자세 교정 치료에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교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좌측방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출혈이 정말 적고 그다음에 출혈이 적은데도 크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시더라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판단이 서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수술을 받고 좋아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받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가만해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니까 구경 가고 싶어. 놀러. 예. 꽃 놀이도 가고 싶고 예. 공기 좋고 나무 좋은데 그런 데도 구경 가고 싶고 다리가 아파서 아무 데도 못 갔는데 이제는 막 놀러 다니고 싶고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박신영 씨는 요즘 걷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머 요즘에 걷는 거 안 아파요? 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아파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설까지도 가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원하는 곳은 마음껏 걸어 다니는 신영 씨. 한참을 걸어 힘들기도 하련만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합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까지 여유로워진 모양입니다. 타 병원에 다니는데 치료하러 다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수술하러 가대에 그 타 병원에서 수술하러 가는데 여기로 왔습니다. 이 병원으로. 허리 아프고 엉치 아프고 다 힘들지. 엉치 아프고 두 다리가 땡기고 종아리가 아프니까 요들은 못하지 잘 걷지를 못하고 지금은 움직일 수 있고 아프지가 않아서 통증이 없고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머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거나 하는 건 어때요? 계단도 최근에? 잘 오르는 잘 올라가시고 움직이는 것도 아무 예.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양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나 시린 느낌은 지금은 어때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으시고 저희 쪽에서 일단 그 핀 박는 수술을 했으니까 아직 저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3개월이 넘어가야 되니까 예. 천천히 운동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실 거 다 하셔도 되는데 쪼그리 앉거나 뭐 수그리거나 허리를 많이 굽히는 행동 이런 거는 피해 주시고 보조기를 잘 차시고 그러면 저희 쪽은 일단 괜찮으시니까 이제 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다음번에는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진 한번 더 보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드리고 확인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한 달 있다 다시 뵐게요. 아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박신영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 쪽에 오셨을 때는 사실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오신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양쪽 다리가 저리다, 뭐 발바닥이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협착증이신 분들의 증상으로 지내시다가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거나 혹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그런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을 자꾸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미신경통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협착증의 정도가 되게 심한 경우에 그 소변이나 대변을 컨트롤하는 괄약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안 좋은 상황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삶의 질,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이제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 하신다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상 척추의 신경 그 부피가 100% 쳤을 때는 10%만 보일 정도로 되게 심하게 많이 쪼이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편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사치방경을 유압수를 진행을 하고 저희 쪽에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페이지로 해서 이제 옆구리로 들어가서 이 4번, 5번 이 척추뼈 있는 디스크를 청소를 해내고 그 디스크 빼낸 자리에 인공뼈 블록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후방으로 들어가서 추가로 감압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방경 유압술로 허리 모양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후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척추 협착증에 대한 직접적인 감압 수술을 진행을 해서 눌리는 거를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스크류를 고정을 해서 수술 결과 MRI 사진 보시면 처음에는 10%밖에 보이지 않는 게 지금 100% 정도 다 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눌렸던 부분도 인공뼈 도막을 집어넣고 교정을 해주면서 아까 앞으로 덜커럭하게 넘어갔던 그 배열이 어긋났던 그런 전방 전이증도 같이 해소가 된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3대 척추질환으로 꼽히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가벼운 증상이라면 비수술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2,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여전하고 걷기가 불편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척추관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척추관은 사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입니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을 척추관이라고 하고 협착이라는 말은 좁아져서 유착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척추관이 좁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도 멀쩡하고 이 안에 있는 뼈 구조도 멀쩡하고 뭐 어떤 이제 뭐 변화나 이런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한 부위가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망가진 뼈를 오히려 이제 망가지고 안 좋아진 구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그쪽의 뼈를 튼실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인대나 혹은 이제 그 디스크 있는 부분을 두껍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서 손상이 일어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카바를 치겠다고 인대나 이런 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게 하필이면 척추관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자라버린 인대가 틀어막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안 좋아지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좁아진 거를 넓히는 게 사실은 치료 방법이에요.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뭐 버티는 것에 가까운데 본인이 이제 통증이 없고 저리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보존적인 치료에서 물리치료나 뭐 도수치료 뭐 아니면 약을 먹는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건 아니고 좁아진 상황에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만 터주는 그런 이제 그 감압수술을 하고 뭐 후궁절제술, 뭐 황색인대 절제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좁아진 인대를 파주고 떼줌으로써 이제 공간을 확보시켜서 협착증을 해소시키는 방법 이런 게 있고 추간공이라 그래서 뼈와 뼈 사이 공간,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마저 좁아져 버리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측반경 유압술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바람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 이상 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고 뭐 집안 화목하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져 매일 고통스러웠던 최계순 씨는 수술 후 걷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허리도 많이 펴져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 많이 불편했고 시내나 나가려든가 어디 가려면은 몇 발짝을 뛰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이쪽에 막 두드려가면서 일어나 섰다가 안 되면 이제 택시 타고 그런 생활을 뭐 반복을 했지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라고 가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결정했어요.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는 바로서는 저는 너무 편안하게 수술은 진짜 너무 잘 해줬습니다. 고통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4월 5일에 마지막으로 오시고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고맙게 잘 지냈어요. 저희 쪽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실은 허리가 많이 여러 부위가 닳아 있어가지고 여러 이 좌우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 부위에서 협착증이 있어서 그걸로 다리 쪽으로 증상이 많이 심했잖아요. 네. 앞쪽도 아프고 뒤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큰 수술이죠. 되게 큰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뭐 깔끔하게 잘 끝나서 어머니 그래도 지금까지 잘 연결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상태로 오래 지내셨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허리 근육이 좀 땡기거나 아플 수 있다. 뭐 모양이 바뀌니까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해서 진짜 다행이고요. 일단 오늘 진료는 이 정도 하시면 될까요? 다음번에 혹시 불편하시거나 이야기 안 있으시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안 오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맞춰서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계순 환자분은 이제 그 허리 통증하고 양쪽 다리 저림.
앞도 저리고 옆도 저리고 사타구니 쪽도 저리고 해서 한 부위만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든 상태였고, 아니나 다를까 사진을 보니까 되게 여러 부위가 많이 닳아서 열화가 일어난 상태였고, 허리가 많이 삐뚤어져 있고 제대로 교정이 안 돼서 수그리면은 허리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펴면 앞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서 요거를 수술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수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환자분이 동의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크게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 그 방법이 이제 사측 유압술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로 좀 한 부위 한 부위를 건너뛰어서 한쪽은 오른쪽이 안 좋으면 한쪽은 왼쪽이 안 좋고 해서 총 세 부위가 되게 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세 부위를 이제 고정 수술한다 그러면 되게 큰 수술이거든요. 이전에 이제 뒤쪽으로 후방으로 수술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피가 실혈량이 한 1리터, 2리터 이 정도로 되게 많은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수술 기법이 발전되고 발달하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서 인공뼈 도막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거의 출혈은 많이 없는 상태로 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마무리됐고, 세 군데 어긋나 버린 거를 뼈 도막을 집어넣으면서 좌우 어긋나거나 틀어진 부분을 이제 올리면서 고정해서 기존의 정상적인 뼈 모양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맞춰서 교정을 하게 되었고, 아까 이야기한 약간의 협착증과 한쪽 부위로 꺼져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일자를 그렸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정이 잘 되게 되었고요. 다행히 그때 직후에 다리 저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 저림은 좋아졌는데, 요 허리 수술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고정하는 모양도 크고, 그리고 여러 부위를 고정해서 허리 모양을 처음에 기존에 있던 모양하고 완전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 자체는 조금 있으셨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좀 많이 함으로써 이제 틀어져서 이제 교정된 허리 부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근육이나 이런 쪽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많이 진행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은 많이 적응하셨고 거의 통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물리치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한결 더 가볍고 편하다는 개순 씨. 수술 후 받는 물리치료는 일상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수치료나 전기치료, 온열치료 등은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뭐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수술한 직후에는 사실 사람이 되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소모가 되는 상태인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확보가 되어야 회복이 좀 빠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니까 근육이 바로 회복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보면 되시고, 이 수술 직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거에 들어감으로써 빠른 회복기로 전환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지 지금 내 허리 상태에 어떤 게 맞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면요, 이제 재밌게 즐겁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내 혼자라도 갈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항상 이 강경태 선생님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척추협착증에는 많은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얘기 드린 사측방 유압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역시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의사분과 환자분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본 다음에 두 분이서 이제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요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새로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퇴화하고 신체 곳곳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